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제일저축은행 사태. 저축은행 사태죠. 예. 저축은행 6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예. 제일저축은행을 비롯해서 이제 뭐 부실경영, 예. 불법 대출 이런 문제를 문제 삼아가지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1-2저축은행이죠. 예. 제1-2저축은행 행장이 투신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이 됐는데 그 파장이 이제 유럽, 미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지금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직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코스피 장중 1600선이 지금 무너졌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경제 쪽 뭐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가도 지금 연일 폭등이고 국가 부채 문제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세계 자본주의 체제 전체가 지금 요동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오늘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08년도에 시작돼야 될 일이 이제부터 이제 불이 붙는 거 아닌가, 뭐 이른바 더블 딥이라고 하는데 이중 침체죠. 이중 침체라는 말 자체도 좀 이렇게 와닿진 않아요. 계속 침체였으니까. 아무튼 더블 딥이 임박했다라는 혹은 이미 진입했다라는 조지 소로스의 의견도 있었고, 좀 뭔가 불안한 경제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 어디로 갈지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요. 그 전에 진보통합당 문제. 지난주에 남북관계 문제 좀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느냐고 진보통합당 문제를 짧게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치 우리나라 경제를 보듯이 사태가 급진전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될래니까 불이 확 붙네요. 지금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진보통합당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크게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로 시사탐구생활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사탐구생활 열겠습니다. 먼저 진보통합당 얘기를 좀 하죠. 그동안 뭐 난황을 겪고 있었고 저도 누차례 뭐 9월달 방송은 거의 뭐 통합당 방송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진보통합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런 방송을 좀 많이 시간 할애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단 뭐 진보 신당에서 민주노동당이 뭐 거의 굴욕적인 협상이다 뭐 이런 당내의 여론이 생길 정도로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리고 합의문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4일이었죠. 진보신당에서 통합안이 부결이 되면서 진보 통합이 이제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이제 당원 총투표라도 하자. 이거 뭐 지도부에서 지금 부담이 크면은 당 대의원들이 부담이 크면은 당원 총투표라도 하자. 뭐 이런 의견들 나오고 뭐 저도 이건 뭐 총투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으로 이야기를 좀 몇 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뭐 다행히도 민주노동당 수임기구에서 입장이 좀 정리가 됐어요. 돼가지고 당대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국참당의 참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아무래도 포인트는 거기 있으니까요. 뭐 진보신당 통합파와의 통합 문제 뭐 이런 거를 지금 명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남의 당을 좀 깨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명시할 수 없으니까 진보 참여당을 참여시킬지 말지 여부를 원 포인트로 묻는 임시 당대회를 소집하기로 이렇게 이제 수임기구에서 합의를 했고요. 수임기구가 당대회 소집권이 없기 때문에 대의원 연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의원 연서명을 받았는데 493명의 대의원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민주노동당 대의원 숫자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 모르겠는데 92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정확히 아시는 분 있나요? 920여 명 정도가 민주노동당 대의원인데 그중에 이제 493명이면은 거의 한 50%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50% 정도, 50%가 조금 넘는 이 정도 대의원이 일단 뭐 연서명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뭐 대의원 연서명에 동의를 했다고 국참당 그 원안이죠. 국참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이런 원안에 동의한다라고 뭐 100% 단정할 수는 없는데 뭐 대체로 동의하시는 분들이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은 당대회 소집 자체를 반대를 해오셨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반대를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서명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900분 중에
50% 정도가 지금 연서명을 했으니까요. 현재 대의원 숫자 중에는 한 50% 정도가 동의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3분의 2로 가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 해산과 합당에 관한 건은 3분의 2로 가결해야 되기 때문에 66.6%가 나와야 됩니다. 예, 66.6%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한 16% 정도 만약에 원안을 가결한다면 16% 정도가 좀 부족한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당내 좀 밝은 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요. 예, 들어봤더니 한 당 900여 명 대의원 중에 한 100여 분 정도는 예, 대의원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대의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뭐 전혀 받지 않은 이런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아마 당대회 직전에 오시면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 당 대의원으로서의 그 권한이 회복이 될 텐데 뭐 현재로는 하여튼 100여 분 정도는 현재 당 대의원으로서의 권한을 그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는 한 820분 정도가 당권이 대의원의 의결권이 있는 이런 지금 대의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820분이면은 493분이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요? 좀 계산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계산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산수 이런 게 좀 안 돼가지고요. 예. 수학도 아니고 좀 찾아봐야 계산을 해봐야 답이 나옵니다. 제가. 493명이 이제 다 참석을 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 권한이 없는 대의원들 한 100여 분을 빼고 820분이 그 820분이 모두 참여를 한다. 당대회에 모두 참여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찬성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찬성률을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60% 정도가 나오네요. 60%. 그러면 전원 참석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60%니까 3분의 2 가결이 지금 벌써 바람곰님이 계산 빠르시네요. 저는 이제 막 계산하고 있었는데 60.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한 6% 정도 6% 정도 지금 모자른 이런 형국인데 현실적으로 좀 보면은요. 현실적으로 당대회에 이제 참여하시는 그 대의원 숫자가 600명을 넘어간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600명은 넘어간 적은 없고요. 근데 이제 사안이니만큼 그 한 700분 정도는 참여를 하지 않겠나 저는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데 700분이 참여를 한다 이렇게 지금 그 보면은 700분이 참석을 하게 되면 70%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70% 정도가 돼요. 아마 750분 정도 참여를 하면 이게 참 표계산하는 거라 좀 민망하긴 한데 뭐 시사 프로그램이니까요.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50분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면 750분이면은 65.7%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750이 넘어가게 되면은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의원 참가자 수가. 물론 뭐 이제 그 연서명을 안 하신 분들이 다 반대를 한다 뭐 이렇게 볼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전제로 본다면 뭐 찬성하시는 분은 대체로 다 연서명을 했다라고 본다라면은 750분 정도가 되면은 부결이 넘어가면 부결이 되고 750명 이하면 대의원 참석자가 지금 가결이 되는 요런 정도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 통례를 보면은 750명 이상이 지금 당대회에 참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진 않은데 사안이니만큼 그죠. 당의 운명이 걸려 있고 한국 정치의 운명이 걸려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사안을 지금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분들 뭐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뭐 해외로 뭐 여행을 가셨거나 이민을 가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대체적으로 다 참석을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면은 750분이 뭐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상황 그 통상적으로는 지금 일단 민주노동당에서는 가결 가능성이 한 70-80% 정도는 뭐 된다.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는 일단 뭐 내일 모레인데요. 내일 모레인데 당원 총투표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대회에서
3분의 2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 지금 가결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이제 국민참여당이 수순에 들어갑니다. 예, 10월 1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월 1일 당원 총투표. 그러니까 다음 주가 당원 총투표를 하는 주가 되는 거죠. 민주노동당이 가결을 해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국민참여당에서 이제 가결 절차에 아마 들어가게 될 텐데, 국민참여당은 총투표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총투표를 해서 50% 투표율이 나와야 된다 그래요. 예, 50% 투표율이 나와서 뭐 이제 3분의 2가 넘어가면은 가결이 되는 건데, 3분의 2가 넘어가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국민참여당 당원들이 유시민 대표에 대한 어떤 믿음이 거의 절대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나쁜 표현으로 하면 뭐 유시민의 사당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정도로 당내에서 어떤 유시민 대표의 입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유시민 대표가 이미 뭐 통합을 결심한 이런 조건에서는 대체적으로 당원들이 찬성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는데, 문제는 국민참여당 이제 주권당원, 우리는 이제 진성당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그 똑같은 표현은 주권당원이라고 합니다. 주권당원이 한 8,000분 정도 된다 그래요. 8,000분에서는 4,000분 정도가 이제 좀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국민참여당이 이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 당내 투표를 해서 과반수를 넘은 적이 없답니다. 예. 보통 한 30% 안팎 정도가 이제 투표를 하시고, 당대표, 이시민 대표가 이제 당대표로 선출될 때, 그때 이제 한 40%가 좀 넘은 적은 있었는데 50%가 넘은 적은 없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참여당도 보면은. 게다가 이제 일부에서 이제 통합을 반대하시는 좀 분들이 뭐 어느 당마다 계시겠죠. 자기 당을 사랑하고 또 이런 마음에서, 예, 통합을 한다는 게 좀 우리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 이런 뭐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 분명히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뭐 그런 소수의 의견도 또 귀중한 의견이고 존중을 해야 되고 이러리라고 보는데, 뭐 아무튼 그런 분들이 이게 투표율을 넘어가지고, 예, 찬반을 다투게 되면은 3분의 1을 못 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결이 되는 거죠. 예, 이런 형국이어서 투표 보이콧 운동으로 좀 나설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투표 보이콧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안 그래도 50%가 좀 넘기가 쉽지 않은 판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예, 국민참여당이 좀 유리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또 이제 가결 이후에는 뭐 유시민 대표나 이정희 대표나 본격적인 이제 통합 논의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나 국민참여당이나 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통합 협상이 진행되고 이런 분위기가 또 고조되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참여당 또 당원분들도 또 마음이 조금 더 적극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국민참여당 통합까지는 뭐 이제는 한 가능성이 한 70%대 정도까지 이제 올라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고요. 오늘 이제 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죠. 예, 노회찬, 심상정, 그 진보신당 상임고문, 뭐 사실 좀 이런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예, 심노 정당, 예, 진보 심당이라고 할 정도로 진보신당에서 이 두 분의 어떤 입지, 두 분의 영향력이 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예,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예, 뭐 국민참여당에 유시민이 있다면은 진보신당에는 심상정, 노회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진보신당 내에서 영향력이 많은 분인데, 이 두 분이 오늘 진보신당을 탈당을 했어요. 예, 탈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탈당 움직임이 지금 진보 통합 흐름에 합류하는 움직임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왜 어려움은 있냐면은 그 전날 이제 주요 진보 인사들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예,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분들이 지금 그 기자회견을 하고 그 직후에 지금 탈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통합 흐름에 합류를 할 것이다라고 좀 확신하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지대의 또 다른 정당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고, 또 민주노동당 내부에도 지금 또 복잡한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권영길, 천영세, 강기갑, 그야말로 당의 간판이셨던 분들이죠. 당대표, 전임 당대표 세 분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 적절치 않다라는 이런 또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보신당에 그죠? 노회찬 심상정이 있다면은, 예, 민주노동당에는 권영길, 강기갑이 있죠. 예,
또 이 두 분이 진짜 민주노동당을 대표하는 대표급 이런 뭐 이정희 대표도 있긴 하지만은 좀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또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또 그런 입장을 발표하자마자 탈당을 바로 결행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거는 조금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이라는 건 민주노동당 내에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진영과 진보신당 내의 통합파와 이런 분들이 합류를 해서 또 제3지대에 새로운 또 진보정당이 창당되는 참 당혹스러운 이런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우려는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진보신당에서 일단 나왔다는 거는 통합 흐름에 이제 소통합이건 대통합이건 일단 통합 흐름에 합류하겠다라는 의사로 본다면은 대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신당 통합파 쪽도 이제 대통합에 합류를 하는 물론 이제 국민참여당을 포함하는 통합이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통합파와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이런 통합이냐 여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 뭐 제3지대 창당이 이루어진다고 그래도 결국 재통합 논의를 또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재통합 논의를 또 한번 거치더라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이런 좀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결국은 아마 큰 틀에서 총선 전에는 늦어도 총선 전에 내년 3월 전에는 진보신당의 독자 세력과 사회당을 제외한 3당의 주요 역량과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리고 또 뭐 기타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당이 되면은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입당하겠다 또 이런 분들이 주변에 꽤 있어요. 이런 분들까지 포괄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좀 규모 있는 진보 정당으로 새로운 어떤 정치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